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8월 25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바이젠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조금 의미 없는 야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영상이 조금 늦고 있다라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신세한탄하고 싶지만 시간이 아까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젠셀은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항암제를 주력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난치성 환자의 생명 연장을 시키는 게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했죠.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항암제를 지나서 현재 3세대까지 와 있고 1세대, 2세대의 단점들을 커버하는 항암제로 면역 항암제에 많은 집중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성과들을 보이는 제약사들도 있지만 사실 완벽한 면역 항암제는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T세포, NK세포 같은 것들의 뭐 활동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특히 T세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형성이 되고 나이 들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T세포를 점점 소진을 시키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T세포 수가 모자라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암발병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약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바이젠셀도 그 중에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것들을 보완을 해주면서 항암력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고요.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바이젠셀은 면역 억제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과도한 상태가 되면은 뭐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조금 억눌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젠셀이 하고 있는 거는 신약들을 개발 중에 다 있습니다. 임상에 들어가 있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바이젠셀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은 없고요. 현재 가장 기대되고 있는 쪽이 VT-EBVN이라는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NK T세포 림프종 관련해서 그 면역 항암력을 올려주는 그런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환자가 2만 명 미만일 경우에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임상 2상 후에 보통 3상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약이 시판이 되는데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2상 후에 시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관해서 2023년도에 임상 2상을 완료하고 2024년도에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2021년도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임상 결과를 토대로 기술 이전,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 쪽에 투자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임상 연구 개발비를 모집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상장일 8월 25일 수요일이고요. 대신증권 KB증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공모 후 총 주식수는 943만 2,400주고요. 공모가는 52,700원으로 한 주당 가격이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경쟁률은 886대 1인데 실제 비례 배정은 1772대 1이 나왔고요. 이 경쟁률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입이 된 총 증거금은 11조 132억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성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관 경쟁률도 1271대 1로 뭐 사실 흥행이다, 대박이다 이렇게는 표현을 못 드리겠지만 괜찮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23만 5,810주를 배정하는데 총 35만 4,9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을 내면은 한 주는 못 받고 66%의 확률로 한 주를 받는 건데, 실제로 대신증권하고 KB증권에서 주관을 했죠. 대신증권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한 주가 확정적으로 받고요. 17%의 확률로 두 주를 받았을 겁니다. KB증권은 한 주를 확정적으로 받는 건 없고요. 40%의 확률로 한 주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신증권으로 비례배정까지 들어갔는데 한 주는 확정적으로 받고 나머지 한 주는 비례배정 제가 1772대 1 이상을 넣었거든요. 근데 두 주 받았다는 건 균등 배정은 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제 와이프도 KB증권으로 균등 들어갔는데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경쟁률 1271대 1에 12.75%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 확정은 41.8% 정도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비중도 보시면은 3개월, 6개월 차 때 많은 물량들을 몰아주면서 생각보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 3개월, 6개월 차의 물량이 많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마라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는 현재 바이젠 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장일날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위험 요소도 있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381만 주고 전체 비율의 40% 이상이 상장일날 유통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20% 이상, 26%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게 기존 주주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 저가에서 매입을 했는 주주들이 있다면 상장일날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도 2,009억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외가 같은 경우에는 IPO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에는 최고가가 66,000원까지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8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모가보다는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8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50% 정도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8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971억으로 굉장히 핫한 바이오 제약회사들처럼 조단위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규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외가 8만원까지 가격이 간다면은 7,546억의 기업이 됩니다. 현재 2025년도 현재 매출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공모가 밴드와 공모가를 최대한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 추정 단기 순이익을 2025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멀리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5년도에 517억 3,200만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 거기에 25% 할인율을 4년 동안 계산을 하면은 2021년도에 211억 8,900만원의 실적을 올리는 기업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공모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 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매출이었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구해보면은 공모가 기준 23.46, 장외가 기준 35.56이고요. 비교 기업군들의 최근 4분기 평균 PER이 33.12입니다. 그것보다도 낮고 동일 업종 바이오 제약 관련 테마들의 동일 업종 PER은 114.23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상장되는 종목 없고요. 환매 청구권 없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우주 매출도 없습니다.
바이젠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한 26.8%가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일 날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 점은 상장일 날 충분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기존 주주 물량이 보호 예수 기간 1개월 차에 있습니다. 이것도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23%도 1개월 차 때 굉장히 부담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 주주 구성을 보시면 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점을 체크를 하자면 1개월 차 때 이런 물량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최대 주주인 김태규 아마 대표자시겠죠. 김태규님과 보령제약에서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3년 거의 소수 물량을 1년 차 때 약간 이거는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비율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많은 물량의 비중을 3년에서 4년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나름대로는 이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년 후, 4년 후에는 현재보다 충분히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괜히 별거 아닌 거에 의미를 두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바이젠셀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젠셀 희석 가능 물량으로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공모가 대비 2%에서 8%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추가 가능한 물량이 전체 물량의 11%나 됩니다. 그리고 추가했을 때 올라가는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 550억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사실 많은 물량들은 2022년도, 2023년도에 추가가 되지만 상장 직후에 바로 추가가 되는 물량들 굉장히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출이 없고 너무 먼 미래를 봐야 되는 점에서 사실 기관들이 그렇게까지 좋게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건 같은 경우 밴드 하단 미만 그 이하를 제시를 했고 나머지는 상단 초과 심지어 미제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나름 바이젠셀을 긍정적으로 보고 보호 예수도 굉장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나름 기관들의 평가는 좋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최종 결론을 내어드리면 면역 하감제라는 제약 바이오 테마는 언제든지 큰 기대감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기대감에 2024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전에 매출이 없으니까 3년 동안 크게 주가 상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임상 같은 거 진행하다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호재로도 바이오 종목들은 2배, 3배씩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근 바이오 종목이 시장에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꽤나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유틸렉스가 시가총액이 4천억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이젠셀과 유틸렉스가 규모도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비슷한데 현재 조정받았는 가격대 근처 공모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바이젠셀 자체도 현재 괜찮은 공모가를 받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수요 예측, 의무 보유 확약, 개인 경쟁률 같은 경우도 괜찮았으나 하지만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기대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더블 이상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영향을 받더라도 사실 뭐 잘 나봤자 70%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수익이 되면은 수익을 실현할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다해서 두 주를 받았습니다. 53,700원인가 그랬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10만원이라고 잡아도 50% 수익이 되면 5만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청약을 해서 버는 수익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장일 날 시초가 또는 시초가 직후에 빠르게
상승을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할 예정이고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때는 새로 매수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가가 딱 현재 바이오 종목들 수준에서 적정 주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바이오 테마에 이거 순환매 사이클 같은 것들이 돌아오면은 충분히 그 흐름을 타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공모가 대비 하락을 한다면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공모가 근처에서 횡보를 한다면은 관망을 하면서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한다면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공모가 대비 30-4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된다면은 거래량이 떨어질 때 익절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동안 무관심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테마가 굉장히 좋은 테마입니다. 면역 항암제라는 테마는 언제든지 변수를 많이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당장에 매출도 없고 기간이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바이젠 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일 좋은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